다음에 얘는 딕셔너리를 사용한 응용 중에서 좀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뭔지 아시죠?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주어져 있다면 소인수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2로 몇 번 나눠지고, 3으로 몇 번 나눠지고, 5로 몇 번 나눠지고, 7로 몇 번 나눠지고, 뭐 이런 그걸 이제 알아내는 게 소인수 분해죠. 근데 왜 이게 이제 딕셔너리를 쓰는 게 좋으냐? 리스트를 쓰면은 0, 1, 2, 3, 4, 5, 6, 7, 8 이게 이제 순서대로 생기는 거였죠. 근데 딕셔너리에서는 뭐에 대한 항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예, 소인수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소수 하니까 뭐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소수가 나온 규칙을 찾아낼 수 있나요? 소수가 나온 규칙? 예, 그거 2, 3, 5, 7, 11, 13 이렇게 나가는 거. 그 규칙을 알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장 근접한 게 이제 리만이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정규 수업이 되면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 하여튼 이 소수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벅찬감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 단계별로 과정별로 소인수 분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 이런 숫자를 하나 줬는데, 이걸 당연히 입력으로 받아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제 과정에 이제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주어져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굉장히 많은 소인수로도,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소인수로 분해가 되겠지만, 일단 2하고 3하고 5로 몇 번, 2의 몇 승, 3의 몇 승, 5의 몇 승이냐, 이것만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어떤 의미죠?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즉 n이 2로 나눠져 떨어진다 라는 얘기겠죠. n이 2로 나눠 떨어지는 동안 계속 뭘 하죠? 2로 나누고 있죠. 2로 나눠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2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n은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477,950은 2로 나눠 떨어질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된다?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딕2 딕2면 6이죠. 키가 2라는 거고 value는 다 0이죠. 다시 여기 딕이라는 건 이제 만들어 놨는데 선언해 놨는데 키 value에서 그 키는 어떤 정수입니다. 정수들이 키가 되고 역시 value도 정수인 그런 딕셔너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키하고 value에 어떤 거 거의 의미 있게 온다고 그랬죠. 리스트나 셋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처리가 필요하거나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n이 2로 나눠 떨어지는 동안은 n은 계속해서 2로 나누고 있는 거고, 딕은 딕2는 딕2 플러스 1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니까 얘는 한 번밖에 나눠 떨어지질 않죠. 그렇죠? 2로 나눠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는 딕2는 1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이게 while이 끝났으면 요 과정이죠. n이 3으로 나눠지느냐, 2n이 아니라 2n이 이렇게 n이 바뀌어 있죠. 2로 나눠 떨어져서 얘를 3으로 나눠 봤더니 이게 안 됩니다. 나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한 번도 수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고 n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까지 오면 이건 또 무슨 얘기죠? n이 5로 나눠 떨어지느냐, 그걸 이제 체크하고 있죠. 나눠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5로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죠. 그러면서 딕5를 계속 1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얘를 5로 나누면 요놈이 되고, 4779를 5로 나누면 9559가 되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딕을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는 바와 같이 2, 1, 3, 0, 5, 2, 즉 2의 1승 곱하기 5의 2승 이렇게 이제 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완벽한 소인수분해가 아니고 어떻게 그 끝에가 9, 5로 끝나기 때문에 얘가 더 소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77950보다 작은 소인수들을 그러니까 소수들을 우리가 구해놓고 쫙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어떻게 비교적 비슷하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지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만 먼저 아시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겁니다. 요 숫자를 어떤 소수로 계속 나누는 동안 나눠 떨어지는 동안 계속 나누고 그러면서 일씩 증가시키고 왜 딕셔너리를 쓰냐면은 모든 수에 대해서 이걸 다 간직할 필요가 없이 소수들에 대해서만 어떤 그 소수들을 키로만 갖고만 있어도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확장하면 어떻게 된다? 하여튼 가능한 요거 내에 있는 요거보다 작은 소수들을 갖다 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갖다 다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어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체계화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해질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큰 숫자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2, 3, 5에 대해서만 봤는데 딕을 공 딕셔너리로 빈 딕셔너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놨냐면 일단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함수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함수를 계속해서 2에 대해서도 부르고 3에 대해서도 부르고 5에 대해서도 부르고 이런 과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을 아까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을 함수로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일부러 약간 전역 변수를 썼는데 그거는 몇 주 전에 그 전역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죠. 여기서 이제 n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그 n이라는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디서 함수 내에서 여기가 이제 함수 안쪽이죠.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바꿀 수는 없다고 했죠. 이 밖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고 싶었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글로벌 n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 또 딕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딕 이렇게 이제 해놔야 여기 빨간색으로 그 써놓은 것처럼 해놓으면 이 함수 내에서 이제 막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본 예에서도 n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함수 불릴 때마다 n이 계속해서 같이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요거를 글로벌로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그 아까랑 이제 똑같아져요. 자, 볼까요? conv 2를 불렀습니다. condiv 2. 그러면 여기로 d 자리 2가 d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n 이 글로벌 n 요놈이죠. 2로 나눠지는 동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는 게 만약에 d가 딕셔너리 없다면 처음에는 없겠죠. false이면은 d는 0. 그러니까 첫 번째 엔트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요거 아까 보셨던 거죠? 딕 2였으니까 없었으면 0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있었으면 거기다가 1을 더해주는 거고 0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0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무조건 하고 1이 더해지죠. 그렇죠? 아니면 계속 있었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에 1이 더해지는 거고. 자, 다시 없었으면 D를 만들고 0으로 하고 하면서 1이 증가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1이 증가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n은 n 나누기 d 얘는
n 나누기 d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 n도 바뀌고 d도 같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글로벌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 보면 1, 1, 3, 3, 5, 0, 0이 2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들어왔고, 또 여기 보니까 또 2로도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컨v 2는 끝나요. condiv 2는 끝나요. 그랬을 때 여기가 n은 요걸로 바뀌어 있을 거고 딕은 2 빵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불립니까? condiv 3이 불리죠. 3이 이번엔 d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지금 n은 요게 아니라 요거죠. 얘가 3으로 나눠지느냐? 예, 나눠진답니다. 그러면은 3이 딕셔너리에 있느냐? 아까는 이제 2가 끝나면 얘네들은 없고 2만 있죠. 네. 없죠. 그러니까 3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없으면 딕3은 0. 그래서 키가 3, 그 다음에 밸류가 0인 엔트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뭘 더해주나요? 1을 더해주는 거죠. 있었으면 그냥 1이 더해주는 거고, 없었으면 처음이면은 0으로 된 다음에 엔트리가 하나 생긴 다음에 1이 더해지는 거고, 그래서 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값이 되고, 그렇죠? 또 얘가 또 3으로 또 나눠진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n이 여기였던 n이 3으로 두 번 나눠지고 이렇게 2, 2, 3, 2 이게 이제 되면서 이제 이 함수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으니까 또 누가 불리나요? condiv 5가 불립니다. 그러면 5가 여기 d 자리에 들어가고 아까랑 이제 동일한 과정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저기 5로 3번 나눠진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 3이라는 엔트리까지 생기는 것이고, 요거 찍으면 최종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2, 3, 2, 5, 3. 그래서 n은 최종적으로 뭐가 남아있어요? 2, 5, 1, 9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 과정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잘 이해를 하고 하면은 프로그램 짜기가 이제 훨씬 쉬워졌죠. 왜냐하면 이 전 프로그램에서는 이 while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죠. 근데 그러니까 요 복구 비슷하게 돼 있었죠. while 한 번 있었고 또 while 있었고 또 while 있었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걸 함수로 만들어 놓으니까 2 한 번 넣고 3 한 번 넣고 5 한 번 넣으니까 아까랑 이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발전한 게 아까 거랑 조금 전 거랑 이제 달라진 게 아까는 딕의 초기에 2, 3, 5라는 엔트리 2빵, 3빵, 5빵이라는 엔트리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주어져 있었죠. 임의가 아니라 그 미리 사전에 주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 거는 저희가 지금 2, 3, 5 이렇게 넣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만약에 7 넣으면 7에 대해서도 또 엔트리가 생길 거고 아까 나눠지면 엔트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11 이렇게 이제 11, 13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으면은 이 함수에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얘가 그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조금 전에 얘 같으면은 3으로 나눠지지 않았는데 3빵이라는 엔트리가 남아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한 번도 나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소인수 분해에서 그 소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 엔트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 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소인수 분해 과정에 근접한 예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키면 될까요? n보다 작은 소수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낸다면 그냥 이거 부르면 되죠. 그렇죠? n보다 작은 소수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요거 condv만 이렇게 쭉 불러주면은 뭐 없으면 안 만들어지,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ondv라는 것을 함수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왜 n을 글로벌로 했느냐, 딕을 글로벌로 했느냐,
함수가 불리더라도 그 내용이 여기서 한 내용이 계속 남아있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전역 변수, 밖에 있는 전역 변수를 썼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도 이거 몇 번 돌려보고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완결편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아까랑 이제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겠죠. 1, 1, 3, 3, 5.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대로 만들어 아까 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conDB에 여기 어떤 소스가 들어가면은 DDD 하는 거. 그러니까 나눠져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나누면서 아이고 여기가 여기로 가야 되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복붙하다가 그 소스를 가져오다가 탭 조정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네요. 얘가 이쪽 if랑 이제 같은 레벨로 가야 됩니다. false면은 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니면 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증가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n은 d로 계속 나눠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무엇이었냐면 소수만 여기 뒤에 호출이 돼야 되죠. 소수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서는 2, 3, 5를 그냥 바로 줬지만 이게 이 숫자가 어떤 소수를 인수로 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루틴 기억나시겠지만 날 거라고 믿습니다만 뭐 하는 거죠?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함수이죠. 어떤 숫자가 n이라는 숫자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거죠.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기존에 많이 했으니까. 자, d는 2. 그러면서 d가 n보다 작은 동안,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n이 누구죠? 얘죠. 생각보다 되게 큰 수죠. 이거. 그러면 와, 이 while 루프를 저만큼 돌아야 되는가를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d가 n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소수면 n 자체가 소수면 어떻게 돼요? n 자체가 소수면 인수가 예를 들어서 7이면 얘는 7의 1승일 뿐이죠. 그죠? 얘 자체가 소인수분해의 어떤 한 원소가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n 직전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n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2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1씩 증가가 되고 있죠. 프라임이냐, 프라임이면 뭘 부른다? 이 conDB,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conDB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죠. 자, 2부터 시작해서 d까지, n까지 그 숫자가 프라임이면, 소수면 뭘 부른다? conDB를 부른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지 프라임이 몇 번 불릴까요?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1, 1, 3, 3, 5, 5, 0, 0번 불릴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적게 불릴까요? 네, 적게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굳이 이걸 전역 변수로 해서 이렇게 해놨죠. 바뀌도록 해놨죠. 이 conDB 내에서 n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에서 보셨지만 처음에 1, 2, 3, 4, 5, 5, 0, 0이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 일단 d가 2입니다. 당연히 이 while 루프 안에 들어와야 되죠. 2는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뭐가 불려? conDB가 불리게 되죠. 이번에 2가 돼서 불리게 됩니다. 그렇죠? 2가 불리게 되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 2땡2 이게 이제 생길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2땡2가 생길 거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n이 줄어드나요? 그대로 있나요? n이
2로 한번 나눠지고 또 한번 나눠져 가지고 4로 나눠지게 됩니다. 1133550이 확 줄어들게 되죠. 4분의 1로.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D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N도 줄어들었죠? 3도 아직까지 그 나눠질 게 있었습니다. 아까 그 숫자들 얼핏 기억나죠? 굉장히 컸죠? 3도 프라임이냐? 프라임 맞죠? 그러면 뭘 부릅니까? 또 이걸 부르죠. 그럼 이제 여기 D 자리에 3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D는 역시 2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N은 어떻게 된다? 3으로 또 두 번 나눠지겠죠. 그렇죠? 또 이제 N은 또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 9분의 1, 아까 4분의 1로 줄어들고 9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숫자가 만약에 10에서 뭐 100이라고 할까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제가 2부터 100까지 모든 소수를 다 봐야 되느냐 였는데 2가 이미 소수였어요. 그러면 50이 될 거고 25가 되겠죠. 25. 그러면은 뭐 벌써 2는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25에 대해서만 또 소수를 찾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보다 큰, 25보다 큰 소수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그 곱으로 될 수가 없죠. 왜? 2로 다 곱해졌기 때문에. 곱해져서 100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100을 소인수분한다고 했을 때 2로 두 번 나누면 25가 되죠. 그러면 25보다 더 큰 소수를 얘가 포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게 됩니다. 그래서 25까지만 25에 대해서만 25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5에다 이제 루트를 씌운 건데 25까지만 이제 봐주면 돼요. 소수를. 그 내용 이제 찬찬히 보시면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아까는 굉장히 큰 수였다가 n이 4분의 1로 줄고 9분의 1로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4는 프라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만 증가됩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5는 프라임일까요? 프라임이죠. 그러면 conv dv5가 되죠. 이 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또 5로 나눠지죠? 몇 번이나 나눠지나요? 3번이나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125분의 1로 확 줄겠네요. 그렇죠? 5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6은 프라임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7은 프라임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불릴 겁니다. 아마 7로는 나눠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은 엔트리가 아예 생기지 않았고 8 프라임이 아니고 9 아니고 10 아니고 11 해봤더니 이제 11은 됩니다. 11은 한 번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11,1 이 엔트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은 소인수분해가 일단 일단 완성돼요. 소인수분해가 이 과정 이제 요 n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면서 줄어들어도 그 25에 대해서만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100을 그 4로 나눈 그러니까 2로 두 번 나누게 되면 25만 남죠. 그거에 대해서만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25보다 큰 소수는 의미가 없어졌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면 일단 좋겠고 이걸 또 개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모르겠는데 여기서 뒷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기 얼마쯤 할까요? 53이 이게 소수인지 모르겠는데 53 정도를 보게 되면은 얘는 제가 어디까지만 보면 될까요? 일단 루트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53까지 다 나눠봐야 되겠죠. 그죠? 2부터 시작해서 53까지 이게 소수냐 아니냐 이걸 이제 다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이지 프라임이 불리냐면 52번이 아마 불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53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인데 소수면 그냥 디립다 불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라는 걸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까지는 제가 조금 욕심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라면, 어떤 수, 목적수가 소수라면, 아니면 중간에 소수가 나왔다면, 얘가 이제 소수인지, 얘를 갖다 소인수 분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2부터 53까지 계속해서 소수냐 아니냐, 소수냐 아니냐, 소수면 몇 번 나눠지냐, 이걸 봐야 되죠. 근데 소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도 나눠지는 게 없을 거고 53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크면 이거 시간 엄청나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이제 약수가 있으면 기껏해야 어디까지 있다? 루트 53까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도 어떻게 써요? 루트 n까지 이렇게 가봤었죠. 이렇게. 루트 n까지만 가봤었죠. 근데 53 루트, 그러니까 53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2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봤는데 없으면 얘는 무슨 얘기예요?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해볼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d를 n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돌아갑니다. n까지. 근데 여기까지 저희 루트 n까지만 돌려봤는데 그래도 약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한다? 딕 n을 1로 간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만약에 이제 100일이 소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01로 할까요? 1001이 소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얘를 소인수분해 한다면 1000번을 갖다가 1000번 가까이 이지 프라임을 돌려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루트 1000번까지죠. 대충 루트 1000번까지만 이지 프라임을 돌려보면 그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예는 조금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좀 복잡은 해 보이는데 그 딕셔너리를 써서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딕셔너리를 쓰는 이유는 모든 항에 대해서 몇 번 나왔는지를 알 필요가 없이 소수항에 대해서만 몇 번 나왔는지를 알면 되기 때문에 그 딕셔너리를 쓰는 게 유리하고, 키 밸류 요상에서 키도 정수, 밸류 카운트도 그 정수, 요걸 이제 쓰면은 그 소인수 분해를 잘 할 수가 있고, 좀 힘든 좀 단순한 방법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지막에 효율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